안녕하세요. 예. 자, 예, 자, SNS 천재가 된 홍대리 저자 장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다산북스 공식 블로그 SNS 제작 및 기획 운영 제안이라는 제안서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항상 PT하던 형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요. 뭔가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해주시고요. 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박수 좀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50페이지 넘게 준비를 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하나 진행하기에는 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길 것 같아서 전에 했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안서를 만들 때 항상 몇 가지 질문을 우선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잡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SNS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SNS 다 아시죠? 블로그 다 아시죠? 예, 페이스북 다 아시죠? 예, 그 원칙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하면 그 기존의 홈페이지 웹진과는 다르게 친근한 이미지가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블로그 보시면 블로그가 뭐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지시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그 톤 앤 매너를 보시면 나와 같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와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셜미디어가 그리고 SNS가 가장 크게 모든 미디어에서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소셜미디어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검색 유입 최적화인데요. 여러분도 정보 찾으실 때 거의 대부분 검색에 의해서 정보를 찾으실 거예요. 이런 검색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가지 SNS 도구들입니다. 따라서 다산북스 역시도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다산북스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친근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SNS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몇 가지 좀 전망을 해보면요. 우선 자, 소셜미디어에 맞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컨텐츠가 점점 더 질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덴티티 구축인데요. 요즘은 이제 소셜미디어 역시도 비주얼과 UI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그 SNS 특성별 기능 강조. 이것이 최근의 트렌드 전망이라고 짚어드릴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 목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포커스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기업에 가든 어느 기관에 가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SNS는 웹진이나 홈페이지가 아니라 홍보용 보도자료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라인 미디어라고 생각해서 같은 온라인 미디어 선상에서 홈페이지나 웹진과 같은 컨텐츠를 다루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맞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자, 다산북스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시겠다 하신다면 다산북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산북스의 정보를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재구성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보 위주의 킬러 컨텐츠로 유익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관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세요. 아, 그렇지 하시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이나 기관 블로그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그대로 블로그에 엎은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자, 블로그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딱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방문자들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방문자가 안 늘어요. 그러면 많이 엎어버리세요. 자, 그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컨텐츠 몇 개만으로는 그 방문자들과의 유대관계, 네티즌들과의 유대관계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영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런 목적성을 바탕으로 다산북스 소셜미디어 앞에서 말씀드린 트렌드 전망과 좀 엮어봤습니다. 자, 컨텐츠에 있어서는 이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연재성 기획 컨텐츠가 블로그에서도 많이 부응이 될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가는 정보를 주기 위한 연재성 기획 컨텐츠도 따로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강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역시도 이제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 다산북스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셨는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산북스의 소셜미디어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그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똑같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소셜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들 하나하나 익히는데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아, 이것도 어떻게 익히지? 이건 또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소셜미디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에 맞는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는 사실 미투데이가 맞을 수 있고요. 어떤 기업에는 페이스북이 맞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트위터가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는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항상 베이스 캠프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근데 그 대부분의 많은 기업 기관들이 이게 그러면 저희 업체는 블로그도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다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항상 제가 드리는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사의 기업에 맞는 소셜미디어를 택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는 답을 드립니다. 몇 가지 국내 기업 SNS의 트렌드를 잠깐 짚어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하나그룹 블로그, 하나데이즈, LG전자 블로그, 더 블로그, 제너시스템즈 블로그, 제너두. 지금 보여드린 물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들을 특별히 제가 짚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잘하고 있어서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 기업 블로그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블로그 스피어에 맞게 재가공하여서 운영한다는 거. 그러니까 좀 혼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 블로그 스피어라는 게 블로그의 세계죠. 집합체. 블로그와 둘러싼 모든 그 세계를 블로그 스피어라고 하는데, 이 블로그 스피어에 맞게 재가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컨텐츠를 그냥 톤 앤 매너만 좀 바꾸고, 예를 들어 반말로 된 걸 존댓말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블로거들만의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그들과 그러니까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가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 블로그 모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관리 등 블로그 운영 관리도 매우 우수하고요. 꾸준한 운영 관리 정말 중요한 거고요. 기관 블로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한국언론진흥재단 블로그 다독다독, 서울시 블로그 서울마니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100%에 조금 못 미칠 정도의 그런 기관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SNS를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리고 활용하고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자,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수 있거든요. 소재나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근데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생활 밀착형 소재 개발로 정보 공유의 기능을 활성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관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려 들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네티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가공했다는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북스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나는 이제 SNS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공유, 소통, 관계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블로그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정보 공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트위터는 블로그에서 좀 약할 수 있는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도 하는데요. 블로그에 있어서
소통과 그리고 신속한 정보 공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미디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있어서는 이거는 관계장, 그러니까 블로그, 트위터보다 좀 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할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블로그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개설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포털에서 제공하는 설치형 블로그고, 티스토리는 혼합형, 그리고 워드프레스라는 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그 블로그 툴인데요.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검색에 있어서 국내 최고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음뷰라는 메타블로그의 강력한 또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슈 확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것인가 라고 하면 다음을,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정보가 많아서 검색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네이버를,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설정 블로그로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시도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항상 제안 발표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자산목수 소셜미디어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까요?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숙제죠. 자,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서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모니터링에서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텐츠 제작, 프로모션 효과 측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